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한 주 동안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선은 국내 이슈보다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의 금리 인상 문제가 악재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내 이슈로 하락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글로벌 전반적인 약세가 시장에 작용을 했다.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글로벌 그런 동향에 비해서 국내 주식시장은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적인 분위기도 찾아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느낌은 듭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바로 시장 보시면서 얘기를 할 텐데,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지난 저점을 오늘 이탈을 했었습니다. 이 종가 기준으로도 지난 저점 종가보다는 아래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분위기죠. 코스닥 같은 경우가 낙폭은 좀 단기 낙폭은 더 큰 것 같습니다. 어제 반짝 2차 전지 관련주들로 수급이 몰리면서 반짝 올랐었지만은 그 부분은 오늘 다 뱉어내는 분위기였고, 우리가 여기서 좀 잘 생각해 볼 필요, 일단은 외부 영향이 강했다는 점이 동조화, 글로벌 동조화, 최근에 글로벌 동조화가 나타나는 핵심 포인트는 뉴욕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가, 특히 나스닥이 얼마만큼 많이 하락을 했느냐, 아니면 많이 올랐느냐. 뉴욕 증시가 자극적으로 많이 오르거나 떨어졌을 때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S&P 500이고요. S&P 500은 그나마 나은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 낙폭이 컸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역시 코스피처럼 지난 저점을 이탈하면서 본격적인 분산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JP모간에서 기술주에 대해서 좀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된 건데, 원체 기술주 나스닥, 그러니까는 유동성이 많이 풀렸었죠. 글로벌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는 기술주의 투기적인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었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상 뉴욕 증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들은 어마어마한 버블을 갖고 있었죠. 그에 반해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져 있는 가치주들, 실적 좋은 가치주들은 수급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시장은 리밸런싱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게 극단적으로 미국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를 팔아서 한국에 있는 가치주를 산다?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극단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인데, 11월 달부터 돌아선 순매수 자체가 3개월 연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21일인데 2조 원이 넘는 또 순매수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에서 좀 많이 팔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 기관에서 매도하는 자금은 다시 주식시장의 다른 종목으로 돌아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우려는 없습니다. 자,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최근 들어서 환율 동향을 보실 텐데요. 환율도 실제로 한번 튀었었지만 그 이후에 안정을 찾은 상태이고, 환율이 안정된 상태에서 나타난 국내 주식시장의 조정, 코스피의 조정입니다. 환율은 안정적인데 지수는 하락을 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글로벌 주식시장 영향 때문에 하락을 했다는 것을 그대로 알 수 있죠. 만약에 국내의 어떤 우려가 불거져서 그걸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한 거였다면 환율도 올랐었겠죠. 그렇지만 환율이 안정적인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하락했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글로벌 영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스닥이 버블이 있고 국내 주식시장은 버블이 없었어요. 나스닥이 버블이 있고 국내 주식시장이 버블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나스닥이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한다면 당연히 국내 주식시장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겠죠. 다만 문제는 코스피와 뉴욕 증시, 나스닥을 같이 보는 거, 똑같이 보는 거는 너무 잘못된 거고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다른 모습으로 흘러갈 거라는 겁니다. 뉴욕 증시하고 한국 주식 시장은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분산 국면이 진입이 되면서 그동안 버블이 심했던 기술주들은 바로 무너지진 않지만 서서히 빠져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반대로 한국 시장은 다를 거라는 거죠. 뭐 과거에도 그런 양상들이 계속 자주 나타났었는데 가치주들에 대한 저평가된 가치주에 대한 자금이 활발하게 유입될 수가 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하락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나스닥이 무서운 만큼 하락은 안 했죠. 물론 그렇게 하락할 때 덩달아서 하락하는 파동은 만들겠지만은 또 나스닥이 반대파,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때는 그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뉴욕 증시가 파동을 그릴 때 하락파는 길고 상승파는 짧게 나타날 때 상승파는 길고 하락파는 작게 나타나면서 추세 상승을 반대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분위기에서 유동성을 빨아가지는 못합니다. 엎어뜨리진 못해요. 그러니까 시중에 원체 많은 자금이 깔려 있는 거고 유동성이 흡수가 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긴축 자체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경기가 매우 좋아야지 되는데 만약에 긴축을 빠르게 한다면은 경기 안 좋은 상태에서는 너무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소비가 바탕이 되니까 인플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유동성이 또 많으니까. 근데 소비가 줄어버리고 경기가 위축돼 위험한 상황에서는 인플레가 당연히 죽죠. 그런 경우에서는 구태여 긴축 얘기가 나올 필요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바탕이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다만 계속해서 팽창하진 않겠지만 지금 깔려있는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저평가가 되어진 시장을 찾아서 그리고 안정적이고 또 가치도 찾을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분명히 자금은 이동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망할 때냐 지금이. 지금 절망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살 때입니다. 단기적으로 뉴욕 증시가 그렇게 흔들리면 많이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제가 강조드린 말씀이 있죠. 지난 시간에도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했던 거는 분할 매수. 이 시점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주식 벽언을 모르는 투자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몰라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죠.
떨어지는 칼날을 꼭 잡지 말라는 의미는 떨어지는 칼날을 한 번에 잡지 말라는 겁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한 번에 잡으면 손이 잘리는 거고요. 손절 치고 나와야지 되는 거고, 떨어지는 칼날을 거의 다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충격 흡수를 하면서 잡는다면 손이 다칠 위험은 없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좋은 검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 구간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해야지만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회복할 때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수익을 얻기 위한, 고수익이 목적이 아니라면 모를까, 고수익이 목적이라면 떨어지는 칼날을 지혜롭게 잡아야지 됩니다. 지금이 그럴 시기입니다.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을 지혜롭게 잡아야지 되는 시점이에요. 종목들이 후두두두 떨어진다 그래서 그것들을 손절을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분할 매수 얘기를 계속 드렸었잖아요. 먼저 삼성전자를 좀 볼 텐데요. 삼성전자가 고점인 8만원권에서 지금 75,000원권으로 밀려 내려왔는데, 이거는 개별 리스크라기보다는 시장 리스크죠. 분명한. 그것도 글로벌 시장 리스크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나스닥과 삼성전자는 분명히 디커플링을 보일 거예요. 그러면 나스닥이 반등하는 타이밍에서 나스닥이 조금 반등하더라도 삼성전자는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류의 종목들을 잡아 모아 가자는 것. 자, 그 다음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 뭐 조선주도 있겠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야 될 타이밍이었는데 시장에 눌려서 뭐 그닥 신나게는 못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뉴욕 증시 여파 때문에 이번 주에 잘 갔었어야지 되는데, 뉴욕 증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는 시장이 갈 종목들에서 실망 매물이 오히려 가야 될 타이밍에 가지 못하면 실망 매물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투매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건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현대중공, 앞서 보셨던 삼성전자가 뭐 필두가 될 것 같지만은 그 외에도 뭐 LG 디스플레이며 연초부터 수익이 괜찮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추세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많아요. 나스닥 추세랑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요. 지금은 이번에는 떨어지는 칼날이었지만 나스닥 추세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 공략을 해야지 될 시점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서 긴 말 더 드릴 필요는 없겠죠. 오늘 녹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이었습니다.